예, 여러분 봤을 때 맨 오른쪽이죠. 맨 오른쪽부터 저희 영화 연출하신 이한민 감독님, 그 다음에 영실역의 옥자연 배우님, 그리고 오늘 그 포스터에는 없었는데 오늘 또 기훈 배우께서 와주셔갖고 인식역의 기훈 배우님 세 분이 와주셨습니다. 우선 그 차례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연출한 이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실역 맡은 옥자연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요. 안녕하세요. 이식을 연기한 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기훈 배우님이 오시는 줄 몰라서 이제 그 GV 뭐 어렵겠나, 뭐 인식 캐릭터만 욕만 해도 1시간 동안 저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배우님이 와주셔서 처음은 약간 당황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든 분노를 또 이게 또 맡아주시려고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GV 제목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온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배급사에서 이제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듣고서 존나 멋있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고 좋습니다. 그 제목을 하죠. 한 다음에 생각했죠. 이 제목을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화를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어쨌든 사랑의 고고학인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오는데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입장이 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걸 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실이 경험하고 있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저거는 어떤 뭐 저건 사랑이 아닌데 본인이 뭔가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저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게 원래 저 모양 저 꼴이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관계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원래 저렇게 엉망진창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관점은 사실 사랑이라는 건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관계에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일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것을 뭐 우정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관심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누군가 거기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다. 세 가지 좀 그 관점을 가지고서 이 영화를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좀 궁금한 것은 물론 이제 출연자분들이나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대로 작품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그 본인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작품에서 그려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영실이 느꼈었던 사랑 그리고 인식이 느꼈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그 세 가지 갈래 중에서 좀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은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고 먼저 떠오르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모호하고 궁금하고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이 상황이 사랑인지 아닌지 뭐 혹은 원래 사랑이 그런 건지 여부는 같이 대화 나누면서 찾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식은 사랑이었나요? 저는 이식을 이제 다가가고 연기할 때 이식만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서 연기를 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이식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이식의 그 상태가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저는 또 다가갔고 저도 이제 이식과 같은 이런 좀 이런 심리 상태나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빗대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불안전성이라는 거는 뭔가 관계 안에서의 불안전성일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내 다른 삶에서의 어떤 불안정성을 관계에 투영하게 되는 네, 걸까요? 저로 예시를 들면 저 배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좀 불안감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상태가 좀 불안정했을 때가 좀 많았는데 그럴 때 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좀 전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시기에 지금 영화상에 나오는 상태가 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영실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이 남겨주시는 평 중에서 제가 기억이 되게 남는 문장이 누구도 해답을 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어려움을 잘 그려내줬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뭘까에 대한 세 가지 답이 저도 그 안에서 계속 진동하는 것 같거든요.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그 어느 순간부터 어디까지가 사랑인지를 알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사랑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실은 그거를 쭉 밀고 나간 케이스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존경심 비슷한 걸 저는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영실의 실패기도 하고 오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든든함을 느끼는데 왜냐면 그런 인물이 이런 상황이 정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안심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이런 캐릭터가 있다는 것만으로. 영실이라는 인물이. 네. 그러니까 저는 영실이라는 인물이 사실 이제 그거를 인식과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 이제 그 서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컴퓨터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인식이 나는 너무 유약한 사람이니까는 이제 이게 그 헤어지고 이런 거 견디기 힘들다 갈등 상태가 지나가도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오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케이 하는 것은 이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약속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약속을 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내가 말한 것의 일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가 그 궁금증이 생긴 거는 아까 이제 그 영실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든든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일관성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타인의 좀 비일관성은 오히려 좀 못 찾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부당한 말을 당할 때도 좀 잘 참다가 그 인식이한테 아니 형 근데 형은 전에 나한테 이러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아주 오류잖아라는 너의 지금 말의 일관성이 지금 떨어졌잖아라고 할 때는 딱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비일관적인 걸 되게 못 찾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본인이 그 영실이 그걸 지켜가는 감정이 있어서 그거는 좀 무슨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정말 뭐 의리라고 붙이든 이제 또 인터뷰를 보면 뭐 기사도라는 표현도 이제 나왔었는데 좀 어떤 감정에 가까웠었는지 물론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은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적어도 본인은 그러니까 영실은 그걸 좀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사랑일까를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실 끝난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떤 관계에서 뭐 친구한테 뭐 의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말한다면 사실 이미 약간 그 안에서 좀 정리된 게 있다고들도 하는데 영실은 그 질문을 안 한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사실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에 대한 질문보다 인식이 언제 괜찮아질까 이거에 많이 추가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해방되면 그때 나도 해방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영실이 사랑했던 것 같냐라고 물으시는 게 영실 입장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라고 저는 지금의 저는 얘기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실을 연기한 사람으로서 영실이 얘를 사랑한 것 같냐라는 질문이시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서 사실 뭐 어렵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좀 너무 자기 파괴적일 경우인 것 같다. 이게 이런 조금 뭐랄까 모호하다면 모호할 수 있는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가 좀 어려워지는 게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사랑의 고고학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주인공부터가 고고학자지만은 저는 관객 입장에서도 되게 어떤 고고학적인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고고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딱 팠더니 어느 비석에 누가 언제 죽고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것저것 유무를 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그 재구성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 영화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다 벌어진 모든 상황을 다 보여는 주는데 좀 판단은 중지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그 일단 인터뷰 봐서도 이제 인식과 영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감독님께서 거의 이제 그 가해 피해의 서사로 그냥 환원되지 않기를 좀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저는 봤을 때 저는 사실 저는 가해 피해 서사로 저는 읽혀졌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고 이 영화 내에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항상 좀 판단을 좀 보류하는 느낌의 어떤 그 시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점만으로도 얘는 얘라고 죄송합니다. 인식은 가해자다. 이건 폭력이야라는 거를 이제 관점만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카메라의 관점이나 연기의 톤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뭔가 인식도 우선은 나는 가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영실도 딱히 본인은 피해자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이 카메라의 시선도 뭔가 계속 판단을 보류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뭔가를 이제 이 상황을 보여주되 해석 내리지 않기 위한 어떤 그 카메라의 거리감이라거나 또 그 각 인물들의 접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먼저 감독님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 집에서도 들었던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잔이라는 문자 있잖아요. 새벽 2시에 이성 친구 혹은 뭐 아는 사람한테 잔이라는 문자가 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죠. 그런 잔이에 관한 논란. 개수작이다. 네. 그런데 친숙해지기 이전에 처음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기 이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뭔가 호감을 표하는 건지 혹은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해봤을 수도 있고 또 방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파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를 지금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구나라고도 파악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기되기 전에는 모호한 지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뭔가 때리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가시적인 폭력이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명확한데 그러지 않은 특히나 그것이 내밀한 관계일 때는 그것에 대한 좀 더 뭔가 가시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막 이렇게 개입시켜서 뭔가 기승전결적인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기보다는 그런 어떤 모호한 지점들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얘기하기 앞서서 아까 영실에 대한 질문 같아서 제가 먼저 대답을 하긴 했는데 사실 감독님이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랑 없는 사랑 그 6글자 대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까
요 전 질문에 대해서 감독님도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사랑이었는지. 왜 우리가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뭐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제가 관찰자적으로 봤을 때 영실이 자신의 어떤 전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인식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고 또 인식도 마찬가지로 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스스로 극복해내기보다는 뭔가 구원자를 찾아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뭔가 극복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실제로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은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불타오를 때 그런 어떤 파토스 상태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정말 사랑일까라는 의문을 가졌기도 해요. 물론 그걸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제가 찾아봤던 많은 어떤 연애 관련 서적들이나 혹은 심리 서적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끝나면 마치 사랑이 끝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그러면 뭐가 사랑인지 좀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답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저희 답을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궁금할 뿐입니다. 예. 저는 뭐 오늘 GV가 뭔가 이 작품에 대한 뭐 남김없는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뭔가 종합하는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오늘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지금 제가 아직 지금 단톡방 확인하고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뭐 그런 마음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미군 네가 뭘 알아 임마 하면서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자체는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각의 어떤 입장과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뭔가 저는 그리고 그것이 이 영화의 분명한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것을 가지고서 최대한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오늘 GV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답 주시는 분들도 얘가 뭔가 답을 준다라는 부담감은 없이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가령 뭐 영실 같은 경우도 이제 가령 이제 피해 가해 서사라고 했을 때 어떤 피해자의 입장이라거나 그러니까 그 피해자일 수도 있죠. 우리가 봤을 때 피해자일 수도 있으나 이 영화 안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그냥 그 우리가 우리한테 바통을 우리한테 넘기지 이 영화 안에서 영실이 나는 지금 피해를 받고 있어라는 느낌을 보여주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연기자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어떤 그 거리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을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두 분 배우께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거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제 내면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2023년에 우리는 다 같이 몇 년 전에 미투를 겪었고 나는 지금 36살이 됐고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인간으로서 옥자연은 지금 시나리오를 볼 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사실은 배우적으로는 잠깐 더 묻어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실은 조금 더 과거에서부터 쭉 오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인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점들에서 제가 약간 분노한 지점이 약간 있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제가 조금 감정선이 어긋나거나 할 때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방향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좀 영화를 찍으면서 상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영실이라는 인물이 정말 어떤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다. 그거를 쭉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식은 이거 불안정성을 이제 뭐 투영하고 뭐 이런 분명히 어떤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하지만 또 이제 분명히 본인은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좀 뭐랄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좀 그 영실의 약간 어떤 재능을 비하하면서도 착취한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인식은 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거를 좀 알면서 했을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 했을까요? 이 답변 먼저 하자면 알면서 모르는 척 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자연 씨 답변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좀 거리감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도. 인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네. 그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봤을 때 뭐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상태에 제가 봤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꽤 많았고 그 비슷한 감정들을 느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아,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인식이 그렇게 대처하는 방식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 감독님이랑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1대1 리딩도 해가면서 뭐 대사에 나와 있는 서브텍스트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얘기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 그 1대1 리딩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인식에 대해서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와 감독님이 생각하는 캐릭터가 좀 많이 달랐었어. 어떻게 좀 그러니까 달랐을까요? 그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이제 뭐 영실이 넌 나한테 트라우마를 줬어 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집착이나 의심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대사는 내뱉어야 되니까 제 이 표현하는 제 얼굴이나 이 대사 톤으로 좀 상대방한테 좀 기분 최대한 안 나쁘게끔 해갖고 제가 준비를 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식은 굉장히 직접 생각나는 필터를 안 거치고 내뱉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도 대사나 그 똑같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대사를 내뱉으면서 영실이 좀 상처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갔었는데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좁혀갔던 것 같아요. 좀 거기서 웃음을 좀 많이 뺐으면 좋겠고 더 뺐으면 좋겠고 아예 시크하게 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선 좀 더 귀엽게 갔으면 좋겠고 웃음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고 기침하는 장면 같은 전 진심으로 웃었거든요. 영화 보면서 두 번 크게 웃었어요. 기침하고서 이거 진짜 갈비뼈 금가는 거란 말이야라 저 생일인데요. 이기서 저는 정말 크게 웃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맞춰갔어요. 그래요. 맞춰갔어요. 그 답변하신 것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이제 그 영실이 상처 입을까봐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좀 본인이 맞췄다라고 좀 다르게 했었다라 그러니까 감독님이 바란 것과 좀 다르게 했다고 했던 거는 그거는 영실이 상처받길 바라지 않는 거는 그거는 기우매고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인식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는 이제 좀 본인의 해석이 있었던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저의 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저의 생각이 들어가서 인식을 그렇게 해석해서 보여줬었는데 감독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왜 계속 왜라는 질문들이 괜히 많았었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었고 감독님이 또 도움이 될 만한 레퍼런스 영상들도 좀 보내주셨어요. 레퍼런스라면 어떤 뭐 가스라이팅이나 그 가스라이팅에 관한 그 이상한 정렬이라는 영화와 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나오는 거 같죠. 그거와 또 뭐죠? 갇힌 여인이라는 갇힌 네, 여인. 프루스트 소설을 영화화한 샹탈 아카멘의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순한 여인이라는 또 브레송 영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드렸고 그런 걸 참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런 참고 자료가 많기도 하고 이제 영화에서 이제 서동요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사실 이제 서동요 얘기와 그리고 이제 그 인식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감정은 세상에 참 이게 참신한 개새끼라는 건 없구나. 1500년 동안 같은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전형성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전형성 안에서 이제 기욤 배우가 있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뭔가 선하면서도 왠지 짜증을 낼 것 같기도 하던 그 외모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이게 영화를 보신 후라서 그렇지 저는 이제 첫 만남을 할 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생각한 뭔가 날카로운 인상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글동글하고 말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봐도 가스라이팅 나는 가스라이팅 할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그렇지 거죠. 않았는데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연기를 잘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게 아닐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선생님 모습에 많이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날 봤을 때? 저도 이제 옥자연 배우가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영실을 이러면서 처음에 이제는 이제 자연 씨가 나오는 작품 2개를 봤었어갖고 근데 그 2개 다 조금 강한 캐릭터였어요. 대입을 상상을 해도 이게 대입이 잘 안 됐었어요 처음에. 제가 막 뭐라고 하면 잡아먹힐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네가 가스라이팅을 하면 난 주먹을 보여주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첫 만남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너무 다른 사람이 들어와 굉장히 수수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청순한 느낌의 영실이 들어와 놀랬었던 저도 놀랐어요. 되게 행운이라고 느끼는 게 감독님이 드라마를 아마 거의 안 보시죠. 그래서 캐스팅 가능하지 않나. 아니에요. 저는 그 드라마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자연 배우님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어떤 작품을 보면 또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그 뭘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욤 배우님 봤을 때 뭔가 나는 가스라이팅 할 사람이요 같은 느낌이 아닌 이런 좀 배우들에게서 좀 다른 느낌을 좀 끌어냈다라는 배우 물론 이제 감독님께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눈엔 바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처럼 이 돌을 이 돌 안에 이미 그 있다 보였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의 그 배우로서의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어떤 얼굴 표정 이런 거에서 이분들 캐스팅했었던 이유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가지고 갔던 구도는 강한 영실이 여린 인식을 끝까지 지켜주고자 한다라는 구도를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 배우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지구력이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디페인 느낌을 받아서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기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단편 작업들 장편 작업을 보면서 어떤 연인을 대하는 모습이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을 때 전형적인 어떤 피해자 가해자 구도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캐스팅을 요청드리게 됐고요. 실제로 리딩이나 이런 데 연습할 때는 그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A 상태와 B 상태를 나눠서 이때는 A, 이때는 B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막 이렇게
항의하고 책망하다가 버럭하면 깨갱하는 모습. 그러니까 깨갱이 B라면 이제 앞선 어떤 그런 모습들이 A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성립을 할 것 같아서요. 영실이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 A 중심으로만 지속이 되면 그냥 진작에 떠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약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깨갱하는 걸 보면서도 뭔가 연민이 생기기보다는 또 노을자리 보고 발을 뻗는구나 약간 좀 이런 마음으로 이거는 캐릭터에 대한 얘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좀 그 재밌었던 장면이 그 이제 그 전 장면. 우선은 이제 제가 여러분이 보시다가 뭐라고 하는 몇 번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제 그 트라우마 얘기 때도 뭐라고 이제 한번 됐을 것이고. 근데 저는 또 한 번 뭐 했었던 게 제일 가장 큰 물음표가 떴었던 게 커트 코베인 닮았다고 하는 순간. 정말 이제 아니 감독님이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커트 코베인 모른다고 이렇게 막 하셔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저는 직감을 했죠. 저 캐릭터가 분명히 또 한 번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가 아닌 게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좀 재밌었던 게 인식이 처음에는 정말 이제 그 영실에 대해서 과분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얘기를 하다 근데 이제 이분이 능력자 맞아요 하면서 뭐 영실이 사실은 뭐 이랬다 했을 때 이 변곡점이 사실은 뭔가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이 사람은 사실 인식은 이 영실의 어떤 이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걸로 내가 능력자라는 걸 되게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굉장히 지금 분노를 했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예, 이건 뭐 저의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인식의 감정 변화 씬이 정말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연애하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팍 굳어서 이제 그 영실에게 전화를 하는 그 순간에서의 그 좀 인식의 좀 감정에 대한 좀 본인 해석이 우선 기훈 배우님 궁금하고 저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막 책망을 하잖아요. 이제 추궁을 하는데 그 영실이 좀 쿨해 보이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제 생각에는 영실이 그냥 어떤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그냥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어떤 노골적으로 젠더적인 부분을 얘기하진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여성에 대한 이중 구속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뭔가 왜 쿨하지 못해? 라고 하지만 또 쿨함을 수행했을 때 너 왜 이렇게 또 해퍼가 되는 어떤 그 이중 구속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한 뭐 자연 배우면 뭐 빡침이 됐든 그리고 이제 또 감독님께서 어쨌든 그 어떤 그 상황들에 있어서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뭔가를 이거는 뭐 피해야 가해야 가스라이팅이야 뭔가 말을 해주지 않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매 순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파트를 넣었는데 그 파트를 좀 넣으실 때는 또 어떤 또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기훈 배우님부터. 그 바로 전 씬이랑 그 전전 씬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기 영실을 처음 녹음실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첫 스킨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인식이 이렇게 하려다가 멈추고 예약이 있어서 하고 빠지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인식은 자기가 이 여자를 좀 지배하고 싶고 주체적으로 스킨십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스킨십을 하는 도중에 영실이 좀 주체적으로 그 스킨십을 원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인식이 보고 거기서 이제 멈춤이 일어났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체적이 돼야 되고 자기가 영실을 좀 많이 휘둘른다고 해야 되나?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여성상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 이제 바로 집에 가서도 여기서도 이제는 또 이해가 어려웠었던 게 또 두 번째 스킨십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걸 좋아해? 해적선이라고 하나? 네. 적선? 그리고 그게 뭐야 하고 들어가서 콘돔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는 스킨십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 차원에서 습관적으로 가서 콘돔을 갖고 오는. 그래서 이제 스킨십에 대해서는 리딩 때 많이 얘기를 안 했었고 현장에서 이제 셋이서 이제는 이렇게 스태프분들 다 나게 계시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감독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저는 인식이 이래서 이거를 콘돔을 갖고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물어봤더니 감독님이 아니다. 병 걸릴까 봐. 저랑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캐릭터군요. 갈비뼈 금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둘이서 약간 놀래갖고 그렇게까지 생각한다.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씬을 연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는 인식에 대해서인가 아니면 인식을 이렇게 쓰신 감독님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인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고 그 다음 씬이 그 씬이잖아요. 인식은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향이 있고 자기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여성상을 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성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인식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원하는 여성상은 이런 상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영실은 내가 생각하는 영실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인식은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시선을 또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또 거기서 또 느꼈었고 네 그래서 그 씬 다음에 전화를 그런 감정으로 쭉 이어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 쿨함의 어떤 이전 구속이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생각나시는 분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씬이 너무 슬펐고요. 그 씬에서 영실이 잘해보고 싶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잘해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뻣뻣하다고 하니까 잘해보고 싶어서 나답지 않게 시도를 한 건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나에게 이렇게 어떤 험담으로 돌아오니까 그게 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정말 그렇죠. 이건 감독님이 해주신 말인데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붙을 때와 여성에게 붙을 때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영실에게 후회로 돌아가고 인식에게 사과해야 될 상황으로 가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얘기는 감독님이 좀 아까 앞서 말씀하신 이제 트라우마 관련 언급 장면에서 이제 많이 웃으셨다라고 한 것부터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저는 인식이 영실에게 넌 나에게 트라우마를 줬어 라고 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잡았었고 그때 왜냐하면 영실이 내가 이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줬네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게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상처를 보듬어야겠다 혹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오류의 순간으로 잡았었어요. 그게 또 실제로 소위 이제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책임 전가라는 것을 접하기도 했고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인식이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죠. 영실에게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거듭되어서 이걸 중요한 오류의 순간으로 잡았던 거고요. 코베인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배우님을 보았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걸 쓴 건 아니고 아무래도 그 말하는 효은 입장에서 효은이라면 뭔가 얼평이나 몸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넣게 되었고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아는 네네. 이게 네. 자꾸 보다 보니까 닮아 보이긴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음악인이니까 네, 국제연맹께서 기욤 의원님 또 많이 묻으시려고. 그다음에 아까 쿨함의 이중구속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도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연출부로 이제 생활을 할 때 막 그 이제 스태프분이 갑자기 손목을 잡으시는데 그때 촬영 중에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하면서 뿌리쳤던 순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불러서 혼을 내더라고요. 이제 그 후에 저는 그러면 영화 현장에서는 좀 더 이런 걸 용인해야 되고 더 쿨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제때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치 쿨함이 어떤 미덕인 양 행동했던 시기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뭔가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순간에 사과했던 순간들이 저한테는 지금에 와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순간들로 남아서 이렇게나마 영화 속을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영화가 저는 그래서 한 영화 반절까지는 좀 내가 이걸 끝까지 볼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걱정을 안고 봤어요. 제가 혈압 좀 높은 편이어갖고 이걸 끝까지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넘어가면서 이제 시간이 다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또 다시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가는데 어쨌든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분명히 좀 되게 이상하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니네 관계가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영실도 되게 궁금해하고 근데 분명히 거기 있어서 지금 저를 뿐 아니라 어떤 분들 아마 적지 않은 숫자들은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고 뭔가 여성을 착취하는 남자 대 어떤 그 착취당한 여성 구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많은 이제 연기나 연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또 다른 부분도 좀 피해 갔었어야 될 것이고 저는 그것도 뭐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피해 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가해자 서사로 환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 그 힘을 발휘했었던 서사는 여성이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았다라는 서사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누군가 되게 좀 누군가는 이것을 되게 그냥 좀 그 노라는 말을 못하는 여성이 자기 팔자를 꼬은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 근데 그것을 피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이 영화의 좀 중요한 부분들이었다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처음에 이제 옥재현 의원님께서 영실 어떤 든든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 폭력을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그거를 어느 순간 또 인식하고 어떤 누군가의 비일관성에 대해서 또 대처를 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뭐 단단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때 인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자신의 일이나 세상과도 여전히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것이 인식이만 뭐 그렇게 개새끼가 아니에요 뿐 아니라 영식이가 그냥 그 노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얘기 역시도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좀 거기에 있어서 우선 감독님께서는 좀 어떤 서사로서 그런 것도 좀 피해가려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 이제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걸 피하고자 뭐 이거 피해야 돼라고 의도하고 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냥 전형적인 그런 어떤 구도로부터는 탈피하고 싶었다는 게 되게 강했고요. 그냥 영실도 한 사람으로서 오류의 순간들이 있는 거고 다만 그 순간순간 뭔가 그래도 생각해보려고 하고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담는 데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자연 배우님 생각하실 때는 좀 영실이가 이제 엄마한테도 나는 뭐 스톱을 못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되게 자책만 하는 인물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본인은 혹시 영실에서 좀 답답한 부분 혹시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좀 어떤 면에서 좀 단단하다고 느껴졌는지, 좀 어떤 장면들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교수님과의 씬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사진 좀 보여줘봐 막 이렇게 심한 간섭을 하면서 있는 남자들이 계속 그런 모양이죠. 예. 뭐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약간 일견의 인식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고 영실이 꿰뚫어보지 못한 것을 또 이야기해주기도 하는데, 그때까지도 영실이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이런 거는 저한테 조금 처음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때 계속 상처를 줄 수 없는 사람, 상처를 누군가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것 자체가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의 기사도를 이렇게 연기 끈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냥 기준 자체가 남한테 상처 안 주기가 먼저가 돼버릴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가 상황에 따라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도 다르고 시기에 따라도 다른데, 때로는 그 기준을 굉장히 어떤 파지티브한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안 하기에 되게 매몰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 안 주기, 이렇게 그런 강박이 좀 영실에게 심했을 것 같다.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데미지 받았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영실은 점차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면 쓰러져 버리는 사람 같아서, 그게 되게 약간 처음에는 너무 오랜 시간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또 배우로서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네. 그게 단순히 어떤 정말 가스라이팅 당해서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되게 굳은 심지처럼 그려지는 부분도 좀 있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어떤 관객의 이해도를 약간 넘어서면서부터 저 여자도 진하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인식은 어떤 면에서는 저것이 그 영실이라는 인간의 미덕일 수도 있는 부분을 조금 취약함으로 공략한 걸 수도 있는데, 인식은 좀 저런 그 영실의 미덕이자 취약함을 좀 알고 좀 그랬을까요? 인식은 알고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노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연기를 다 끝내고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영실을 더 이해를 못했거든요. 인식보다. 보통 저도 이제 반대 입장의 경우도 제가 연애를 하면서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상대방이 그렇게 해오면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참는다고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영실은 너무 끝까지 참고 이러는 것들이 이해가 많이 안 갔거든요. 네. 질문이 뭐였죠? 인식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네. 알고서. 알고서. 맞아, 알고서 그랬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인식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영실이 저렇게 대처 안 하고 인식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실이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너 나한테 이러지 마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그 인식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식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 뭔가 영실이 계속 저렇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 받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인식은 받아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할 때 핵심이 됐던 게 위압감이랑 미성숙의 이 미성숙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핵심이 됐었는데, 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뜸을 이용해서 약간 예. 덧붙이자면 저는 이상적인 인물을 그리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한 문제적인 인물을 그리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영실도 인식도 둘 다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실의 경우에는 원칙주의자로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느끼신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네, 결코 영화는 그런 영실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아니 뭐 저는 근데 인식은 싫어도 영실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둘 다 문제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이제 영실이 자기 입으로 나를 좀 바꾸고 싶어라고 했던 부분이 좀 오해는 좀 원치 않는데라는 좀 마음이 들어서 그걸 좀 더 부각되게 넣었던 것 같아요. 뒤에 컷을 확 붙임으로써 그 대사가 좀 더 떠오르는데, 오해라면은 오해를 하면 마치 영화가 영실과 같은 캐릭터를 응원하거나 혹은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그냥 볼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원칙주의자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좀 탐색해보고 싶었다는 측면이 더 강해서 네. 저도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영실이가 이러니까 인식이 이러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조금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영화를 4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느낌도 달랐었고, 그리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봤을 때는 저도 비슷했어요. 영실은 싫진 않아도 인식은 싫었거든요, 저도. 근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인식에게도 연민이 가더라고요. 안쓰러움도 느꼈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었는데 본인도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느꼈던 거는 저희 영화에서 영실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극단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보여줘. 그런 생각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볼 때마다 또 생각이 계속 달라져갖고, 네. 지금은 인식에 어떤 연민은 있습니다. 그럼 위압감 때문인 건가요? 아니요, 그 캐릭터 그냥 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회적인 이미지, 공개적인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편이고, 저도 이식은 더 그렇잖아요. 극단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의 극단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실은 정말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서 자기를 계속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찾아가고. 근데 반대로 인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실은 그렇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뭔가 성숙한 느낌으로 끝나는데 더 안쓰럽다고 느꼈고, 뭔가 보여지는 것에서는 인식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상도 타고 조금이 아니기도 하고 한데, 근데 좀
이렇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쓰럽고 여기 가고 약간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관객분들의 이제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계속 이 영화는 뭔가 이제 영화 입장 확 드러내진 않고 어떤 판단 중지 상태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생각을 해보세요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어쨌든 영실은 이상한 8년을 보냈지만 그 8년 이후에 사실은 그 8년 동안 저는 무슨 일이 정확히 모르죠. 여기는 분명 어떤 유구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뭔가 더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어떤 향상심 같은 걸 저는 느꼈거든요. 하다못해 걸음걸이도 더 교정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작은 것부터라도 좀 바꾸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분명히 명백히 인식이 그런 거 쓸데기 없는 짓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말하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폭력에 노출됐고 거기에서 노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어떤 면에서 크게 휘둘리지 않아서 결국 이제 자기의 삶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이 하고 있는 독립연구자의 삶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식상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실이라는 사람은 그 연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분명히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도 변화하고자 한다고 얘기했고 아무래도 실제로 서사 속에서도 어떤 이제 걸어 나오고 끊는 어떤 느리지만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처음에 학교 갔을 때랑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라고 할 때의 영실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영실이가 써뒀던 시 같은 거를 인식이게 뺏겼는데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영실이가 노래를 만들어 보려는 한 번의 시도를 하잖아요. 그게 참 좋았어요. 예, 저는 그게 없었으면 합병해 나서 영화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막 웃는 얼굴로 별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나쁘거나 힘든 연애도 뭔가 그 두 사람의 세계가 만나서 약간 확장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식도 뭔가 좋은 일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요? 영화 끝나고? 어쨌든 영실에게 이렇게 상당히 성숙할 수 있게끔 고난과 시련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난을 줘서 고난을 통한 성장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질문들을 보고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도다다님께서 인식의 매력을 나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느낄 수가 없었다. 근데 만약 이런 입장에서는 영실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음악 작업 그렇게 좋았어?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얼마나 훌륭했길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진짜 이게 질문에 예의가 없네. 저렇게 매력이 없는 남자한테 끌려다닐까 싶었습니다. 인식을 조금 더 매력 있게 만들 생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죠. 뭔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훈 배우님이 어떤 선한 인상과의 어떤 언밸런스하면서 오는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뭔가 좀 더 이 사람이 확 그 선을 넘고 뭔가 이제 이제 플러팅을 할 때 뭔가 또 이제 보는 사람들도 되게 혹할 만한 뭔가 있는 캐릭터로 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데 이런 좀
왜 이렇게 매력 없는 남자에 끌려다니는가 그리고 이제 좀 더 매력 있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가 예, 이 질문입니다. 네, 거기서의 힌트는 이제 두 장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하기도 했던 그 전 관계에서 제발 좀 나가줄래?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 나 사람 생겼어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인식이 치명적으로 매력적이어서라기보다는 아 이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라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살짝 해봤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영실은 뭔가 항상 그 내뱉은 말에 대해서 엄청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트라우마를 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하나의 장면은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 선상에서 인식이 핸드폰을 들고 까치 소리 들리니라고 묻잖아요. 어떤 그런 장면에서 그래도 인식이 좀 뭔가 낭만적이거나 혹은 뭔가 그래도 영실과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래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텝 배우분들께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김 배우님 반박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글쎄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 영실과 이인식과의 그 좋았던 시절 이게 조금 더 그려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얘기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질문 사실 이 질문 저는 처음 봤을 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실이는 금사빠인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자연 배우님께서 한번 케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감독님께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영실이가 금사빠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저 인식과 우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도 같은 경우도 후광이 보였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후광이 보였는데 다만 다가가는 데는 2년 이상이 걸리는 거지만 어떤 순간은 탁 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전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좀 되게 위험하기도 한 스파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 생각은? 저는 그냥 이렇게 환상을 쫓아다니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어떤 뭐 인식이든 우도든 다 저는 좀 환상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렇게 그렇게 끝낸 것도 그냥 이제 혼자 좀 있어라. 아니 이제 뭐 영실이가 금사빠라고 해서 이제 관객들에게 사랑 참가를 하는 건 아닌 거니까요. 여러분 이 영화가 뭐 여러분 연애하서 이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촬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가서 그렇게 끝냈던 것 같아요. 금사빠였던 거죠. 환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왜 우리가 소위 이제 백마탄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일들 겪으면서 외부에서 뭔가 찾을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먼저 안정감을 찾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감독님 입장에서 약간 영실아 이제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좀 돌출되는 걸 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장님 집이 불타서 자료가 모두 손실되었다라는 장면이 사실 뭐 영화의 보통 개연성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는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것이 뭔가 그런 현장 연구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좀 핍진한 순간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어떤 디테일로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질문하신 분처럼 어쨌든 그 상황 역시도 좀 어떠한 좀 해석의 여지를 좀 주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연애 서사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영화 속에는 이제 다른 많은 것들도 들어 있잖아요. 저는 촬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만나게 되는 풍경들이나 어떤 뭐 로케이션상 마주하게 되는 뜻밖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다 유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런 것들도 담아내고
싶었고 그래서 영화가 뭐 이런 면에서의 아카이브 기능, 동시대에 대한 어떤 아카이브 기능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 산 로케이션을 갔을 때 이렇게 다 불탄 산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장님과의 대화에서의 어떤 그런 이장님의 그 아픔이 말 속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담고 싶었고 원래는 더 길고 컷도도 많았었는데 그건 이제 편집 감독님께서 이제 선을 그으셔서 저도 동의를 해서 이제 요 정도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게 180분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300분도 있었어요. 크게 러닝 타임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떠오르는 게 있어서 얘기하면 그 그레타 툰베리가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길래 그 어제 나눈 대화인데 본 지인분이 그레타 툰베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감독님은 How dare you라는 문장에 굉장히 꽂히셨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의롭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항의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전율 그런 것을 느끼셨다고 했다라고 전해줬더니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그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있지만 정부나 사회의 사람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에 대한 것도 좀 짚어준 씬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감독님이 넣어두신 되게 스쳐가는 것 같지만 많은 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 인물의 주변 환경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영식이가 이제 자고 있는데 장어탕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어머니 옆에 훅 들어오셨죠. 그 이시가 처음에 선 넘었던 것처럼 훅 들어온 부분인데 사실 그 장면이 이제 뭐 질문은 이제 어머니는 장어탕을 왜 새벽에 주는 걸까요?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좋은 뭐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선을 넘는 어떤 그 행위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좀 영실이 어떤 프로파일링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 장면에 대한 감독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모호함 앞에 노출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께서 방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을 넘은 어떤 그런 폭력적인 혹은 억압적인 상황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사랑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도 뭔가 불안하시구나 혹은 뭔가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르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혹은 가까운 사람들 간에는 이제 누군가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그걸 감지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을 넣게 됐고요. 또 자료 조사를 할 때도 실제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더 이제 위계적일 때 혹은 억압 아래 놓였을 때 본인이 소위 어떤 가스라이팅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걸 허용하는 범위가 좀 더 넓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부모님 장면이 좀 중요하게 느껴져서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차연 배우님께서는 하실 말씀은 따로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관객 질문 여기까지 받고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와주신 감독님, 배우님, 관객분들께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되게 천천히 진행되는 영화를 같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에 아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또 보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의외로 나를 돌아보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런
왜냐면 고통스러운 건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좀 약간 위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약간 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라고 포스터에 쓰여 있는데 그렇게 살펴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 이제 9년이 되는 날이고 반년 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도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같이 살펴보는 그런 작업들이 또 이런 사랑의 고국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동시대의 여러 작품들을 또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GV 자리가 영화에 대한 아주 시원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는 아마 아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위키 정보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랑의 고고학이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차관람 손차관람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진행은 미군으로 갑니다. 오늘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